적분과 통계 19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정적분을 활용하여 속도와 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x좌표를 x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즉 위치가 되겠죠.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할 때 그 움직임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가 바로 속도가 되겠죠. 속도는 빠르기니까 단 동일한 시간에 얼마의 위치만큼 변화했는지, 즉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 속도가 됩니다.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됩니다. 반대로 그럼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위치가 되겠죠. 수직선 위에서의 위치와 거리를 살펴보는데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VT, 위치를 SA라고 하면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는 즉 ST가 되겠죠. ST는 처음 위치에서 얼마만큼 위치가 변했는지를 더해주면 되겠죠. A에서 T까지 이 위치의 변화량이겠죠. 따라서 밑에 식 A에서 B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적분하면 됩니다. A부터 B까지 VT를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VT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속도가 점점 줄어서 속도가 0이 됐다가 양의 방향으로 가던 방향을 바꿔서 음의 방향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래쪽 넓이는 적분을 해보면 0부터 2까지를 적분하면 아래 넓이는 2가 되겠고요. 아래쪽 넓이는 2분의 1인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될까요? 위치의 변화량은 자, 이게 어떻게 움직인 거냐면 이만큼 앞으로 갔다가 뒤로 2분의 1만큼 온 겁니다. 따라서 위치의 변화량은 2분의 3이 되겠죠. 즉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값, 즉 그냥 정적분, 위치의 변화량은 단순히 정적분 해주시면 된다는 건데, 움직인 거리는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둘 다 움직인 거니까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더해서 2분의 5가 되겠죠. 즉 이만큼이 될 겁니다. 얘를 앞으로 생각해서요. 즉 움직인 거리는 도형의 넓이가 됩니다. 즉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 보죠.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의 속도가 이렇게 될 때 다음을 구하라. 사인 2분의 파이 T를 그려봅시다. 원래 주기가 2파이였는데 2분의 파이로 나누면 주기가 4인 그래프가 됩니다. T가 2에서의 점 P의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번을 살펴보면 위치는 ST는 SA 플러스 A부터 T까지 VT DT였는데 지금 구하고 싶은 건 2일 때죠. 즉 S2는 S 처음에 어디죠? 원점 더하기 0부터 2까지 VT는 바로 얘죠. 사인 2분의 파이 T DT가 됩니다. 자, 원점이니까 처음 위치는 0이고요. 따라서 0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분의 2 코사인 2분의 파이 T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파이분의 4가 됩니다. 즉 2초 위의 위치는 파이분의 4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0부터 4까지 P의 위치의 변화량, 그러니까 초기 위치 상관없고요. 0부터 4까지 어떻게 변하는지만 보면 되겠죠. 즉 0부터 4까지 사인 2분의 파이 T DT 이걸 구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적분을 해보면 적분 결과는 0이 됩니다. 자, 왜 0이 나올까요? 위치의 변화량. 자,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위쪽과 아래쪽이 대칭이죠. 이 넓이가 파이분의 4, 방금 1번에서 구했고요. 이 아랫부분은 마이너스 파이분의 4라는 거죠.
넓이가 아니라 정적분한 결과가 이쪽은 5분의 4, 이쪽은 마이너스 5분의 4. 따라서 위치의 변화량은 앞으로 5분의 4만큼 갔다가 뒤로 마이너스 5분의 4만큼 간 거기 때문에 결국 위치 변화량은 없죠. 즉 돌아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세 번째, 0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는 0부터 4까지 sin 2분의 파이의 t의 절대값이 되겠죠. 0부터 2까지는 양수니까 그냥 sin 2분의 파이 t dt 해주면 되고요. 2부터 4까지는 얘가 음수가 나오니까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면 양수로 바꿔야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sin 2분의 파이 t dt가 됩니다. 물론 적분하겠지만 적분해 볼 것도 없죠. 1번에서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죠. 요 넓이가 얼마? 8분의 4. 그럼 두 넓이의 합은 8분의 4가 2개니까 8분의 8이 됩니다. 두 번째로 평면 위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면 위에서 도형이 움직인 거리를 살펴볼 텐데요. 이런 의미의 곡선이 있습니다. 이 곡선 위를 움직이는 어떤 점이 있어서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 어떻게 구할까요? 자, 여기서 A부터 B까지라고 합시다.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자, 이 점의 위치가 xt, yt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이쪽에 시간의 바가 있고요. t라는 바가 있고 이 t점에 따라서 즉 여기에 대응하는 이 위치 x, y 여기에 대응하는 x, y 이렇게 여기서 t가 움직일 때 이 위의 점도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시간에 따른 x와 y 좌표들이 변화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AB 구간을 늘 하듯이 잘게 자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길이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들을 무한히 더합니다. 자, 점피가 움직인 거리의 s는 시간의 함수고요. 앞서 말씀드린 곡선의 일부분을 잘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에서 x 플러스 델타 x만큼 변할 때 y의 변화량 델타 y. 그러면 이 거리는 사실 이 곡선을 델타 s로 근사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짧은 길이들의 합이라고 생각할 거고 이 길이는 이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곡선 AB와 가까워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칸의 이 빗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 아래에 델타 t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안으로 들어가면 루트 t 제곱이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처럼 t분의 x, t분의 y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극한을 취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잘게 잘라서 그 길이들을 합한다는 거니까 이 결과는 이 아주 짧은 한 칸의 길이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곡선의 길이의 변화량은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아까 점의 위치를 xt, yt 즉 x, y를 t에 관한 함수로 썼는데 그 함수를 각각 미분해서 제곱 더하기 루트 마치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는 결과를 얻었고요.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게 바로 뭐였죠? 아주 짧은 길이의 변화였습니다. 그 길이 변화를 A부터 B까지 쭉 다 더하면 전체의 길이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 보죠. 접해평면 움직일 점피의 시각 t에서 위치가 x, y라고 주어지는데 이 x 좌표가 이런 식으로 t의 함수, 이 y 좌표 역시 t의 함수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0부터 1까지의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0부터 1까지 루트 x의 시간에 따른 변화의 제곱 y의 시간에 따른 변화의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x의 변화 미분하면 되죠. 미분하면
t제곱 빼기 1이 되고요. 제곱 더하기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t겠죠. 2t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0부터 1까지 안에 정리해 봅시다. t 4제곱 빼기 2t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4t 제곱이니까요. t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곱 루트 없어지면서 t제곱 플러스 1 dt가 되겠죠. 적분을 해주면 3분의 t 세제곱 t 0부터 1까지 그래서 3분의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클로이드는 바퀴를 한 바퀴 굴렸을 때 바퀴의 한 포인트에 즉 지면이라고 생각합시다. 지면에 LED 램프를 달아놓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바퀴를 한 바퀴 굴리면 LED 램프도 같이 움직이겠죠. 이 움직임을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바퀴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이 LED 램프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사이클로이드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직선과 평면에서의 위치와 거리, 속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